네,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게 경찰이 폭행 혐의를 적용한 사실에 유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 당시 김성수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동안 김성수가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도 살인의 공범이라는 것이 유족의 주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동안 이 동생의 공범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었었는데 일단 경찰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을 하면서 유족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밝히면서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즉 폭행에 대해서는 함께 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김성수의 동생도 살인의 공범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성수가 서 있을 때부터, 즉 피해자가 서 있을 때부터 흉기를 휘둘렀고 이때 흉기를 휘두를 때 동생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의 공범이 아닌 살인의 공범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이 지금 CCTV 영상 캡처 사진 2장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럼 동생이 형의 살인 행위를 알고 가담했다라는 증거가 되긴 되는 건가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사진에 대해서 유족 측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CCTV 영상 중에서 김성수가 이제 주먹으로 이제 폭행을 행사할 때 그때 이미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번짐 현상이라고 했는데 유족 측에서는 이것이 번짐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주먹의 전반적인 아랫부분이 번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을 때에도 흉기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후드티의 끈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유족 측에서는 그것은 압수한 물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폭행을 할 당시에 흉기를 들고 있었느냐 안 들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쟁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1차 폭행에 대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반드시 살인죄의 공범인가 이 부분을 또 다시 짚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 있을 때에 흉기를 휘둘렀을 때에 동생이 이것을 보고 있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살인죄의 공범인가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동생이 형이 처음부터 흉기를 휴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살인죄의 공범이 인정되기는 좀 더 수월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흉기를 휴대한 것을 알지 못했고 흉기를 휴대할 것을 인지를 했을 때 그때 동생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추후에 흉기를 휴대한 것을 인지한 이후에 동생이 바로 예를 들면 피해자의 허리춤을 놓고 도와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형을 막았다라고 한다면 또 살인죄의 공범으로 보기엔 어려워요. 근데 유족 측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 하면 그 부검의 감정서를 봤을 때에는 피해자의 목 뒤에 상흔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동생이 아직 허리춤을 붙잡고 있을 때 흉기로 찔렸고 그러면 동생이 허리춤을 붙잡고 있을 때에 이미 흉기를 휘두른 것을 동생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살인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족 측은 지금 현재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국과수를 투입을 해서 초당 프레임까지 분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폭행 공범으로 결론을 낸 것 보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경찰과 유족 측은 지금 한 가지 사실관계를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어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면밀히 지금 분석을 했고 초당 프레임까지도 받고 거기에다가 사설기관의 전문가까지 투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흉기를 휘두른 것이 쓰러진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분석해 봤더니 흉기를 휘두를 때 동생이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했던 것들이 보인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공범까지는 인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폭행의 공범, 즉 공동폭행이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경찰이 여자친구 인증 사진이 잇따라 올라온 구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압수수색했는데 일단 이 수색 영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일간베스트에서 18일부터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하에 여성들의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네.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은 뭐 성적인 조롱을 하는 댓글이 달리거나 예. 아니면은 사진에 대한 외모를 품평하는 글까지 이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이 법원에 성폭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일간베스트에 대한 회원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하면서 이 영장에 대한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일간 베스트라는 곳에 인증 논란이 이번만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렇게 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있었나요? 네, 이게 처음이 아닌 것이 매년 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에 뭐 사촌 인증 이런 것들을 해서 여성 사촌에 대한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사진들을 올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경찰이 과거에도 수차례 일간베스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네. 다만 압수수색은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나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 등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니까 지금 이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법 이런 것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런 것들로 뭐 경찰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방법에 공유되고 있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인터넷에 다운로드를 받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사진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나는 성폭법 위반인 몰래카메라 촬영의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의 영장이 없는 단계에서 임의 제출을 하라고 할 때 나는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까 제출할 것이 없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아라. 라는 주장인데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영상이 음란 사진이라고 하면 네네.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올렸다고 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라고 한다면 휴대폰을 제출할 수가 있고 강제 제출을 받을 수가 있고 휴대폰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접속 기록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